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이틀 동안 우리 증시 좀 힘을 내줬었는데 오늘은 좀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은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오전에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던 양시장 모두 한때 플러스권까지 전환했다가 현재 다시 조금 빠지는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9% 빠진 2,5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합권에서 74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을 이어갈지, 오늘이 또 목요일이고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라방은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면서 오늘 장중에 또 주목할 만한 테마와 종목들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고요. 오늘도 역시 교육과 함께 원탑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수익 많이 드렸던 원탑 종목들 많이 드렸었죠.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 원탑 종목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까지 다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방송 시간 한정상 부족하기 때문에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모든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간단하게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요.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방송 이외 시간에도 장중에 단타 종목 또는 순간 포착 종목들 전략 잡아서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 잡아보시고 또 전략으로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모든 자료들,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날씨도 꿀꿀하고 시장도 굉장히 뭔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급락된 증시가 사실상 쉽게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이 뭔가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뭐 대외적인 이 이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실상 국내 증시가 또 혼자만 반등을 보일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체 뭘 해야 내 계좌가 다시 복구가 되고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이 시장에서도 오히려 선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종목 같이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원탑 종목 꼭 챙겨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탑 종목까지 꼭 챙겨가셔라 라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 원탑 종목은 정말 공략주로 대표님들이 선별해서 가져오시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나 수익을 실제로 많이 드렸었어요. 현대로템의 경우, 한화엔진의 경우 모두 방송 중에 드렸던 원탑 종목이었는데 수익률 보세요. 12% 1차, 18% 2차 수익률 드렸고요. 16%의 수익률 한화엔진 한 종목에서만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단타 종목들도 드리는데 VT의 경우 단타 종목 저희 빠른 기간 안에 29%라는 수익률까지 안겨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률까지 맛보게 하셨던 종목들이 모두 원탑 종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모든 전략과 종목명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또 이 조정 때문에 이 조정이 또 일시적인 뭐 발작이다 또는 뭐 위기의 전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엊그저께 시장에 한번 패닉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외적인 이슈들을 몇 가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엔캐리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중동 리스크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 금리 부담까지 역시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만 좀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악재만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2024년도를 포함해서 24년도 중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까지 사실상 증시를 이끌어왔던 거는 AI를 포함한 반도체였어요. 증시를 그만큼 부각시켰던 것도 그 두 개의 업종이었는데 제가 한번 일전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랑 AI를 빗대어 두고 봤을 때 사실상 2차 전지는 우리가 눈만 돌려봐도 전기차 많이들 타시잖아요. 일반인들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전기차 실적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도 있었지만 물론 그 전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기대감으로 인한 많은 상승들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 기존에 살펴봤던 것보다 전기차도 되게 많이 쓰이고 2차 전지가 사용량도 되게 많아졌는데 그만큼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급락세를 보였죠.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AI에 대해서도. AI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AI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에 많이 적용을 시키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보다는 AI는 기업 쪽에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보다 2차 전지보다 이런 모멘텀들이 확실히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시켜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엔비디아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매물출의 가능성을 충분히 언급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과하게 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락을 나온 이유 사실상 아까 봤던 대외적인 이슈들 세 가지를 포함하더라도 이 AI로부터 시작된 하락은 역시나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AI로부터 시작된 하락이 지금 사실상 더 부각이 되는 시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점 사실상 시장이 이 별 이슈들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급락 이후에 재빠른 반등이 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악재들이 해소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현재 증시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단에서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저항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단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시점을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쉽게 회복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시간의 거래에서 대략 한 선물지수 기준으로 2%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가 갑작스러운 급락세를 보이더니 이 상승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까지 영향에 미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그러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쌍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선물 시장에서 큰 매도는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확실하게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사실상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언제쯤 올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대외적인 이슈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소화를 해줘야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번 이 엊그저께 패닉 현상이 좀 나타났을 때 미국 증시 기준으로 이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지고 다시 좀 어느 정도 일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은 대내외적인 이런 이슈들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어떻게 막 한 방향성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더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무슨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대응이냐 이것도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오히려 담아야 되는 업종이 있고 오히려 내가 잘못 잡은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오히려 좀 손절을 해서 어느 정도 시대를 다시 좀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계신 분들은 사실상 현재 증시의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힘들고 오히려 업종 간의 이런 분석도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 라이브 배틀을 포함해서 원탑 종목 테마 교육까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이나 혹시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 남겨주실 때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낙폭 이후에 이틀 정도 또 상승이 있었고 오늘 살짝 조정은 나왔지만 이게 약간 눈치 보기식의 보합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또 궁금한 게 이럴 때 또 아까 업종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이럴 때 또 어떤 업종은 좀 잡으면 좋고 어떤 업종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시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현금으로 좀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시청자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살짝 업종 몇 가지만 또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고점 기준으로 10%, 20%가 빠졌어요.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개별 종목 빠지듯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목들 간에서도 업종들 간에서도 생각보다 그 하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업종으로 따진다면 조선업이 있겠죠. 제가 오늘 테마 교육도 시켜드릴 건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오히려 꿋꿋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자, 지금까지는 시장이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요.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을 넘어서 이미 그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엊그저께도 패닉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히려 실적들이 반영된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인정받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면 사실상 이제 반도체나 AI는 좀 당분간 어떻게 보면 좀 피해 가시는 게 좀 좋겠죠. 물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을 좀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우리가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 파는 게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왔을 때 한 정강이쯤에서 잡아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막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지금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업종들은 당분간 좀 피해 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였지만 지금은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여기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의 장세보다 조금 중소형주들의 시장이 당분간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다 풀어드리면 오늘 방송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방송 안에서 제가 라이브로 풀어드릴 테니까 빨리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제부터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실적으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조선업종 좀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반도체나 AI 관심도 많으실 텐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과 뭐 또 중소형주를 제외한 뭐 대형주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하는지 또 오늘 잘 또 선별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교육도 또 기대해 주시면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볼게요. 오늘 1라운드는 저희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굉장히 유행하면서 재여파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속에 진단키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죠. 뭐 주변에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경구치료제 부족해서 뭐 일반 치료제로 또 병원에서도 직접 이렇게 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진매트릭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진매트릭스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죠. 어제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었고 52주 신고가 오늘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도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달려가는 두 종목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종목 저희가 함께 또 공략을 해볼 생각이신가요? 일단은요 진매트릭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좀 움직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 대장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연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2연상을 기록한 종목을 저희가 무슨 수로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잡기도 애매하고요.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 매트릭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골라주신 건가요? 네. 네, 골라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또 공략을 진 해주실- 매트릭스가 아니라 네.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제가- 올라가신 죄송합니다. 종목을 네. 안 고르시겠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바이오 스마트 골라주시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 바이오 스마트- 스마트도 네.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스마트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움직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하다 코로나까지 다시 움직이는구나. 이 어떻게 보면 시장은 결국엔 무언가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기술주나 뭐 어찌됐든 모멘텀이 있는 이 성장성이 있는 업종들보다 이 비주류 테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진단 키트가 사실 다시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순환매에 따른 이런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21년도, 22년도 당시에 그때 움직였던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순서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진단 키트가 움직였으면 그다음 뭐가 움직였죠? 기억나시나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진단 키트 다음에 치료제가 움직였어요. 치료제.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진단 키트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다시 움직이고 있죠. 네. 자, 그다음 뭐가 움직일까요? 뭐가 움직일까요? 백신입니다. 백신. 결국에는 다시 또 백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예방 접종은 다 했겠지만 그게 한 번에 다 맞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사실상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간에 지난번에 코로나 시즌과 똑같이 마스크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또 이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움직이냐면요. 손소독제까지 움직여요, 다시. 그때 당시 손소독제도 이제 품절 현상이 또 맞아요. 일어났었죠. 그런 것도 한번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를 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증시가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쪽으로만 가는 날은 없어요. 어느 정도 내려왔으면 오르기도 하고 올라갔으면 내리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시장이 다시 오른다면 뭐가 오를까요? 이번에 다시 오른다면 치료제 차례인가요? 아니죠. 시장이 오른다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에 대한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기술주나 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가장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것은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반등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코로나 치료제건 진단키트건 백신이건 사실상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이는 독보적인 종목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대로 시장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상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무한하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전에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듯이, 자, 그래서 이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무리하게 고점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간다 하더라도 정확한 손절 원칙이 있어야지만 내가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손절을 하고 물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또 와가지고 진 매트릭스 물렸어요, 진단키트주 물렸어요 이러시는 분들 분명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눌렸을 때 들어가서 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손절을 하시는 게 키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종목들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진매트릭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매트릭스의 차트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순환매가 잘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매집이 잘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두 번 정도의 파동을 좀 그려나가면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되돌림 현상이 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볼 것은 저항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3년도에도 한번 큰 상승을 이루어냈었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 때 35,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진단키트류에서는 거의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정리 못했던 부분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진단키트의 수급이 지금 사실상 증시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을 공략할 게 아니라 후발주를 공략하더라도 안정적이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수익도 볼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 스마트도 사실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만들어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좀 보면 아까 전에 봤던 이 지메트릭스보다는 상승률이 좀 덜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관련주에 좀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들을 좀 흡수시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들어가도 좋지만 오히려 눌림을 좀 기다렸다 공략을 해봐도 굉장히 좋겠죠. 지금 좀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단 좀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현재가 4,550원에 첫 번째 진입을 하시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대략 한 4,100원이나 4,000원 정도에 한 번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좀 임하신다면 이 종목 저는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수익은 반드시 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좀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달아드리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입니다. QR코드 이거 꼭 찍으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저희 살펴봤는데 1라운드의 승자는 바이오 스마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좀 모멘텀 있는 업종보다 또 이런 비주류 테마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순환매에 따른 업종들이 뭐 진단키트에서 치료제로 갔다가 백신, 마스크, 손소독제 이렇게까지 가는 순환매의 흐름도 또 살펴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또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바이오 스마트 지금 공략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점이긴 하잖아요. 올라갔을 때 내가 지금 진입하면 물리기 딱 좋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략적으로 잡아가는 종목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물린 채로 이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도 못하고 되게 고민되는 분들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잡아가야 될지 좀 나는 전문가님께 듣고 싶고 또 이런 고민들도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 함께하는 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방에서 다양하게 또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관련 이슈들 그때그때 또 대응하고 또 살펴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바로 또 2라운드 넘어가 볼 텐데 2라운드는 저희가 마리아나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리고 또 후보 중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지지율을 계속 여론조사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로 계속 또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씩 앞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예전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마리화나 관련해서 비범죄화,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을 때 이 관련주들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바이오와 오성 첨단 소재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마리화나 관련 해리스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두 종목 계속 움직였었단 말이죠. 오늘 살펴주실 예정인데 우리바이오는 대마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또 분류됐었고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또 신고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자, 이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요, 저는 이제 사실상 두 개의 종목 다 마리아나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그 뒤에 뭐 후발주들도 있겠지만 워낙 투톱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선택하기 좀 난감하긴 한데, 자, 그래도 저는 우리바이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 중에서도 우리바이오를 다 꼽아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랑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우리바이오 자체의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오성춘 선수보다 시청자분들이 공략하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시선에서 네. 우리바이오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안전하게 주실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죠. 네. 근데 일단 이 대선 테마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2021년도였었나요, 대선이? 네. 네, 그때 당시에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네네. 당시에 있었던 대선 이벤트 때 여러분들 그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대선 후보 간의 특정 이렇게 지지율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후보의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한 후보의 관련주는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시소 싸움들을 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네. 대선 당일날까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미국 대선의 이 투톱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관련주들이 서로 이렇게 지지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서로 부각되고 내려가고 또 반대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대선 이벤트를 공략할 때는요. 사실상 이렇게 후보들이 정해져 있다라면은 공략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공략하면 되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네. 그렇다면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로 해리스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식어갈 거예요. 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뭔 시점을 봐야 되냐? 그럼 해리스 해리스.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리아나 테마가 오늘 장초반부터 좀 갭상승도 보여주고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추세예요. 어느 정도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바이오의 차트를 볼 건데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대략 2,700원부터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만들어낸 종목인데 오늘 갭상승이 대략 한 10% 가까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상 갭상승이 10% 정도 발생이 됐다면 무리하게 좀 따라붙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도 15%까지 만들어내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히려 눌림목 추세로 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기 때문에 갭상승 부분을 메워주는 현상이 지금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역시 오성총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성총단 소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가리자면 오성총단 소재가 조금 더 대장주에 가깝죠. 자, 그런데 오성총단 소재도 오늘 비슷하게 갭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이렇게 좀 과하게 이 오늘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메워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분봉 시점에서의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사실 어떤 종목이 움직이든 간에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뭘 잡아도 사실 틀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개의 종목들을 어떻게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나 저렇게나 혼자 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왼쪽에 지금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참여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외롭게 하지 마시고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보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마리아나 관련주 중에 대표로 되는 두 종목입니다.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 소재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 우리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긴 했지만요.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함께 공략하면 좋은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잡아서 진입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고점에서 진입하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저희 빅스 대표님께서 이런 눌림목 구간과 차트상 저점을 잡아가는 그 구간들을 정말 잘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좀 공략하면 좋을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좀 이런 결과들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익률표만 보셔도요. 저희가 시장 정말 안 좋을 때 이렇게나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었어요. STS 그린 로지스만 보셔도요. 저희 빅스 대표님께서 저희 진입한 이후로 60%라는 2차 목표가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입을 해서 어떤 타점에서 또 청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수익률 자체가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고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내가 좀 잘 잡고 이 종목들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만 오셔도 저희가 비용 일절 받지 않고 또 종목들, 정보들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들 다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고요. 또 특별한 그런 공략법과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표님이 직접 조선주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히든 종목, 원탑 종목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략과 종목은 함께하는 방에서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표님과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저점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야죠. 그렇죠. 바로 사야죠. 자, 그 업종을 근데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주도 업종 집중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지금 시장을 막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막 시장은 뭐 이전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과하게 또 시장을 확실하게 캐리해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선? 생각보다 지금 되게 뭔가 뜨뜻미지근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장품이 최근에 한번 붐이 일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화장품이 실적 이슈로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주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화장품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화장품 이거 조만간 한번 상승이 대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지켜보셔라 라고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을 한 적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후로 확실하게 시장을 주도할 만큼 상승이 과하게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전쟁 관련주들, 대선 관련주들, 제약주들을 보고 있겠지만 사실상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쓰러져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산업을 맡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왜 공략을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빅3 사실상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딱 탑 3가 있죠? 어떤 게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네. 삼성중공업. 네. 왜 하나 생각 안 나요, 갑자기?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우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대형 조선주들이 사실상 현재 증시의 이 대장을 좀 맡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장을 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전에 조선에 대한 빅 사이클이 돌아줬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대장주를 해주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이미지를 보시면요. 조선 빅3에 대한 합산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가 그래프로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2002년 때부터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와 2010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업의 호황기죠. 슈퍼사이클이 돌아줬던 그때 당시입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대략 7년 만에 7배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이후로부터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체 이 조선업의 이익률이
적자로 내려갔을까? 무슨 일이 자, 있었어요? 사실 조선은 어느 정도 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타는 자동차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차는 사람들이 거의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차에 대한 수명이 어떻죠? 그리 길진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한하게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노후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폐차로 이어지듯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래도 몇십 년은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면 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자, 근데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그 수주들을 한 번에 다 받아서 매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배까지 끼어드는 거예요. 중국에도 조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의 시장을 보면요. 한국과 중국이 엎치락 뒤치락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시점부터 보니까 중국은 값싼 배를 메리트로 삼아서 많은 매출들을 발생을 시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S도 형편없어, 뭔가 품질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어디예요? 한국 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배로 돌아와서 우리 배 좀 다시 만들어줘 하면서부터 다시 수주 물량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 기준으로 다시 흑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걸 다 떠나서 2008년도와 2010년도에 영업이익을 볼게요.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자, 그때 당시에 조선 빅3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그 삼성중공업이 2008년도와 2010년도의 주가가 무려 4만 원대와 3만 원대에 있었어요. 자, 보시면 아까 그 영업이익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따라간다면 다시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당시에 주가가 가장 활발했어요. 최고가 기준 2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어디일까요? 3만 원에 있습니다. 무려 90%가 하락을 했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되었을 때 주가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자, 마지막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50만 원이었어요. 자, 지금의 주가는 20만 원. 어떻게 보면은 주가 대비 가장 덜 빠진 종목이기도 하지만 반영도 제일 먼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 봤던 영업이익의 그래프처럼 많이 올라오는 모습 지금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앞으로 조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조선 주가가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올해 신조선가 지수와 수주량의 차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신조선가 이 지수가 뭐냐면 배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자, 이 기준점 100포인트를 잡고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을 반영한 지수인데요. 자,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성과가 역대 최고 수준을 육박하고 있고요.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신조선가 지수는 187.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로 44개월간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 두 번째입니다. 수주량과 점유율인데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해드렸죠. 전 세계에서 이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싸움은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중국이 가장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하고도 있는데 올해 1월 달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한국의 조선업종들이 다시 수주량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한국이 점유율 40%를 차지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점유율 24%로 한국에 이어 2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상 배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이 수주량 같은 경우에는요. 양으로만 따진다면 중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한국이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선정 수주가 많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는 3, 4년치 일감을 현재까지도 쌓아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실적이 좋아지면 어디가 수혜를 받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점점 상승을 해요. 그럼 수혜를 받는 테마는 어디일까요? 완성차 테마 아닌가요? 자, 완성차 테마는 사실상 무거워요. 아, 그럼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부품주. 맞습니다. 네.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이 아무리 몇 년 동안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해도요, 주가가 크게 오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한번 신고가도 세워주면서 강한 모습을 좀 만들어냈죠. 오랜만에. 자,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조금씩 많이 내려왔던 시점에 대비해서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에 대한 수혜를 받는 테마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선 기자재라는 테마예요. 자, 거기에서 두 가지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STX 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 이 크랭크 샤프트라는 이 부품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터보 차저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러분, 지금 2022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3,000원이었던 주가가요, 현재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800%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우리가 사실 맨날 엄청난 급등락을 보여주는 종목들만 봤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조선업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사실상 본격적인 상승은 아시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었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기가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을 켜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때가 많이 올라왔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가 잡으면 내려가듯이 많이 올라왔을 시점에 주가는 다시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1승이라는 종목인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에요. 대신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공략도 했었던 종목이죠. 자,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장비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자, 분뇨 처리 장치나 스크러버, 이 조수기 등 환경 장비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이번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라는 점, 그리고 그마저도 금방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점이에요. 자,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현재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어도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도 거기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선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이렇게 짤막하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원탑 종목은 이 조선업에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실시간 함께하는 방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앵커님께 듣고 제가 그 방 안에서만 전략과 종목명을 풀어드릴 테니까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 관련해서 또 교육 진행해 주셨어요. 조선 최근에 그렇게 큰 급락이 나왔을 때도 가장 빠르게 회복한 테마기도 했었고,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너무 좋은데 3차 슈퍼사이클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관련주들 지금 잡아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선 기자재 테마까지 같이 살펴주셨는데, 조선이 가면 조선 기자재가 가는 게 마치 또 자동차 실적이 좋았을 때 자동차 부품주가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관련 종목 STX 중공업과 함께 1승까지 살펴주셨어요. 이런 종목들 관심 포트에 담아두시고 계속 또 주목하시다가 같이 또 함께하는 방에서 공략하고 또 전략 세워서 진입을 한다면 좀 계속해서 업황이 좋은 종목들 내가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런 전략들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원탑 종목도 조선주에서 가지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조선 테마 지금 잡아가기 좋다는 얘기 지금 오늘 많이 드렸었는데 이 종목 정말 오늘 한번 같이 진입해서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시간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하는 방으로 오실 수 있는 QR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명과 대응까지 받으실 분들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꺼내셔서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요.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원탑 종목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조선주에서 그럼 가지고 와주셨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네. 기자재 테마인가요? 아니면 대형주에서 있나요? 사실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제가 아까 테마 교육을 해드리면서 5가지 종목의 차트를 총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오. 그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대형 3개 아니면 또 기자재 2개 중에 맞습니다.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자면요. 대형 조선업체예요. 사실 이제 줄어들었죠. 3개로 5가지에서 줄었네요. 3개로 네. 줄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조선해양부문은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 등 이 선박의 해양 플랫폼 등을 건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도 있지만 전 최근에 이 재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풍력에 관한 재료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에퀴노르의 해상 풍력 발전 구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호재가 떴어요. 자, 근데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업황상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선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해리스 대선 후보가 있는데 그 대선 후보가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친환경 관련주들도 해리스 관련주로 편입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 관련주들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종목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업적 분석도 다 끝내냈으니까요. 자, 차트를 좀 보자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 22년도 말 4,790원이었던 종목이요. 현재 이번에 최고가 기준으로 12,000원까지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증시가 이번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든 다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동평균선에 딱 달라붙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선을 어떻게든 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자,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나 업황의 분위기나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자, 그 전에 우리가 고점에서 잡았더라면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근데 이번 지수 하락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 차트 안에서 우리가 별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자,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추세 만들어주면서 눌림목까지 만들어줬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진입한다면 그 눌림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잡을 때쯤이면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잡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여유롭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건 어려우실 겁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 제가 종목명과 전략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 200%도 가능해 보이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조선업종에서 원탑 종목 꼽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또 LNG 운반선 수주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재료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테마고요. 여기에 풍력 재료까지 함께 가져간다고 하니까 대선 관련해서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또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가져간다면 최근에 이슈와 호재까지 같이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공략하고 싶지만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정말 고점에서 진입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지금 눌렸을 때 바로 진입해서 공략해서 수익률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오셔야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요. 이 QR코드만 또 스캔 간단하게 해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모든 원탑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데 시간이
시간이 이제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서둘러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원탑 종목 관련 공략까지 해보시면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많이 드렸던 또 수익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또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